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3월 14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면으로 대개 모두 다 대개가 아니라 모두 다 직강생들로 화면으로 뵙는 날이죠. 원래 일주일 전에 개강인데 미뤄지는 바람에 오늘 14일 날 개강하고 거의 인강 개강이네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다들 양해하시고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11월 말에 보는 임용고 씨는 보겠죠. 예, 등등. 예. 요거는 토요일 날 3, 4, 5, 6월 4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토요일 반입니다. 작년에는 자료 정리반을 했었죠. 자료 정리반. 예. 학생들이 조금 선호도가 있어서 올해는 원래 자료 정리반 2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역겨론이 조금 이렇게 좋은 말로 이상하게 나오는 바람에 요걸로 학생들이 더 선호도가 역겨론 응용 문제 요것이 많아서 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작년은 자료 정리반이었고 올해는 역겨론 응용 문제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토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대략 5시까지 합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것도 일종의 개강이기 때문에 오늘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질문을 지금 받을 수 없죠. 궁금한 거는 인터넷 그 질문방에 샘플러스 쪽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요거 한 다음에 이어서 요거 강의기획서 뒤편 그러니까 아마 인강생들은 연달아 뽑으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아마 예시 문제가 있어요. 그거 이제 프리 시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푸시고 그 다음에 또 일종의 진단평가 비슷하게 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대략 3장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예시문항이랑 하면은 모두 이제 4쪽이 되겠죠. 4쪽. 그거를 1시간에 하나 정도 푸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20여 분 푸시고 제가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그거 한 다음에 조금 좀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논문 하나 간단하게 읽기로 했습니다. 눈에 익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로 바꿀까 하다가 자료도 좋고 그래가지고 최상훈 선생님이 쓰신 것이고 해방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중심으로 논문 하나 쓰신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아주 좋아요. 그 자료 때문에 사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 요목기에서 최신까지 세계사와 관련된 쉽게 말해서 세계사 교과서에 목차가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신 그런 논문 괜찮아요. 그래서 논문이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먼우 기억나죠? 교수 요목기에 이웃나라 먼나라 우리나라 할 때 이제 파란 책 같은 데는 제목만 나오지만 이 논문에는 목차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할 때도 많이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논문 정도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여러분이 1시간 정도 제가 읽을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 같이 읽기 그러면 오늘 일정이 끝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요 강의 안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끝났고요. 일정이 이렇게 한다. 이 응용 문제를 하게 된 거는 올해 그러니까 벌써 11월이면은 12, 1, 2, 3개월 벌써 지났네요. 그러니까 그냥 올해 문제 합시다. 이번 문제가 역결론이 거의 응용 문제로 나와서 이걸 하게 됩니다. 원래 역결론의 응용 문제는 대략 일정한 정도는 항상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이번에 많이 나왔을 따름입니다. 그 형태도 조금 다양하고 어찌 보면 새로운 형태는 아니에요. 예전에
객관식 시대 주관식에도 비슷하게 나온 적도 있고, 대개 제가 올해도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11월 말에 종강하면서 대략 5년에 한 번 정도는 응용 문제 위주로만 나온다라고 했는데 딱 올해가 이번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이번에 응용 문제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다. 항상 나온다. 다만 이번에 많이 나왔을 것이다. 내 문제는 한 번 이렇게 나왔다고 그게 패턴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신경향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신경향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왔을 뿐이라면 돼요. 그럼 올해 2021년 11월에 시험 볼 텐데 또 응용 문제만 전부 나오느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균형 잡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역결혼을 모두 어려워하고 게다가 역결혼 응용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3, 4, 5, 6, 4개월 동안 16번 토요일 날마다 한번 그래도 여러분하고 저와 같이 훈련, 디스플린하고 드릴이라고 그러죠. 영어 써서 미안해요. 훈련할 필요는 있겠다. 사고력도 좀 서로 키워갈 겸, 향상시킬 겸, 그래서 했으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역결혼, 이론만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응용에 치우치지 말고, 조금, 응용 문제가 힘드니까 약간 사고력하고 경쟁력 키운다.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세요. 또 이론은 이론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 주의하실 것. 예. 거기, 강의 교재부터 봅니다. 강의 계획서 뽑으셨죠? 거기, 강의 교재를 보면 매주 매 시간 별도 매주 매 시간별로 진도에 해당되는 문제 형태로 제시된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원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유형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론 응용, 현장 응용, 자료 응용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이론 응용은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든가 역사교육의 인식 등등 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청록책이나 갈색책 같이 이론 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예컨대 교수 내용 지식 그리고 설명 이론, 인지 이론 그런 걸 보통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성향적 설명 해보시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론 응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교수령 지식을 해보시오. 이 이론 응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인지 구조성 어떠한가 다 이론 응용 문제입니다. 자주 나왔었죠. 이성계 위화도 해군 가지고 뭐 성향적 설명해 보시오, 함적 설명해 보시오. 동일한 자료 가지고 하나는 성향으로 해 보시오, 하나는 합리로 해 보시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죠. 역시 이론 응용이에요. 정반대로 코르테스가 이렇게 신대륙 정박할 때 아즈테크 그가 관련해서 자료를 주고 그를 또 성향적 설명했는데 그를 2가지 형태로 하시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2 문제, 합리, 성향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성향적 설명을 2가지로 하시오 그렇게 나온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게 다 이론 응용 문제입니다. 다음 현장 응용 문제는 대개 녹색책 바탕으로 주로 수업과 관련된 거죠.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많습니다. 탐구학습 같은 거 뭐 가설을 설정해 보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말하죠. 등등등. 그러니까 이론 그 자체, 그러니까 성향적 설명에 뭐 문제점을 말하시오. 그게 아닙니다. 응용된 겁니다. 해보셔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조직해 보시오. 라든가 역연대기 방법을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doing이야, doing. 해보는 거. 그게 현장 응용 문제입니다. 예, 우리 기본 교재나 기본 과정으로 치면은 앞부분이 여기 이론이고 뒷부분이 현장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향적 설명 해보시오 하면은 이론 응용이고, 그래서 뭐 문답식 수업하면서 그냥
수렴적 질문을 제시해 보시오. 그럼 이제 현장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세 번째는 자료 응용입니다. 그러니까 역결혼 응용 문제는 세 가지 스타일이에요. 이론 응용, 현장 응용, 그 다음에 자료 응용입니다. 이 자료 응용은 기본적으로 역사 전공이 아니더라도 크게 전공에 관계없이 푸는 일반적인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알게 모르게 역사적인 내용을 알면은 훨씬 풀기는 좋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냥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할 때 직무 적성 검사처럼 일종의 뭐 IQ 테스트 그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자료 응용 문제라고 하면 돼요. 각종 학술지에는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걸 토대로 하는데 올해 여러분 그 문제 보면은 풍속도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앞에 그 여인은 뭐 하고 있나요? 또 뒤에 아이는 뭐 하고 있나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바로 그냥 자료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공에 관계없이 풀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론 응용, 현장 응용, 자료 응용인데 제가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이론, 현장, 자료에 그러니까 이론 응용하고 현장 응용은 딱 부러지게 구분이 돼요. 아, 이거는 인지 이론에서 나온 거니까 이론 응용. 아, 요거는 결국 연대기적 방법이네. 그러면 현장 응용인데 자료 응용은 조금 애매해요, 성격이. 그러나 분명히 자료 응용 문제 또 하나의 범주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론 응용, 현장 응용처럼 딱 부러지게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 응용 문제 제가 10문제 정도 제시하면은 한 20, 30%는 요거 약간 현장 응용일 수도 있네. 이론 응용일 수도 있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비록 이론 파트에서 이론 응용 틱한다 하더라도 좀 더 제가 조건을 더 많이 주고 좀 더 이렇게 깊이 냈으니까 그거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응용은 기본적으로 이론이나 현장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전공에 관계없이 그 미술 전공, 또 영어 전공하는 학생이 봐도 풀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앞에 남자는 뭐 하고 있나요? 뭐 뒤에 여기 어린이는 뭐 하고 있나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경계선이 애매해요. 특히 그 현장 응용 문제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자료 응용 문제는 이론하고 현장하고 구분되는 게 있고 아까 자꾸 써먹는 앞에 여인은 뭐 하고 있나요? 뒤에 또 어린이는 뭐 하고 있나요? 그런 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 올릴 때 뒤에 예시 문제를 낼 때도 염두에 뒀고 오늘 제가 그 예시 문제 말고 다시 3장 정도의 일종의 진단평가를 제시한다 그랬죠. 그 3장이 바로 이론 응용, 현장 응용, 자료 응용 그 패턴대로 낸 거니까 이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체로 3, 4, 5, 6 그렇게 4개월 코스죠. 그래서 제가 대략 4주를 표준으로 잡아서 4, 4, 16이죠. 그래서 처음에 대략 그러니까 4코스, 예를 들어서 3월 코스는 이론 응용, 차례대로 4월 코스는 현장 응용, 그 5월 코스는 자료 응용이죠. 이제 마지막 6월 코스는 통합이요. 통합. 이것저것 통합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당분간은 이론 응용이고 그 순서는 기본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처음부터 다 통합해서 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기가 조금 그럴 거예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주별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대전을 거쳐서 한 번은 목포 쪽으로 가고 또 한 번은 부산 쪽으로 가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는 대전 했다가 언제 또 전주 공부했다 다시 서울 공부했다가 다시 부산으로 갔다 그런 것보다는